천민부대의 과격한 활동. 김계남의 관할 지역은 남원을 중심으로 임실, 장수, 무주, 운봉, 금산 등이었다. 남원에 운고하고 호령할 때 그는 천민부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는 노비, 백정, 승려, 장인, 제인 등이 중심인 부대였다. 그들은 온갖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아니 사무친 원한을 풀고자 한번 활개를 친 것이리라. 이곳 농민군은 양반과 상놈의 구분을 없애는 과격한 운동을 전개하며 이름을 떨쳤다. 집강 소식이 갑오개혁으로 인해 천민들은 일단 제도로는 신분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양반이나 상전들은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때 집강소의 동몽군은 납패라 하여 딸 가진 양반 친문에 수건을 걸어놓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딸이 있는 집은 귓속말로 혼약을 맺어 물을 떠놓고 화촉을 밝혔다. 이를 3일혼이라 불렀다. 천민부대는 양반이나 사족을 가장 미워해 길에서 갓쓴 사람을 만나면 네가 양반이냐라고 윽박지르며 갓을 벗겨 찢어버리거나 제 머리에 쓰고 다녔다. 노비 출신으로 농민군에 가담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노비들도 상전에게 겁을 주어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등 강제로 양인 신분을 얻으려 했다. 더러는 상전을 묶고 주리를 틀거나 곤장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때 호남의 도둑들은 수를 나누어 맡았는데 김기범은 좌도를 돌보고 전봉주는 우도를 돌보았다. 모두 남원에서 모여 여릅을 토색하고 여러 포를 모아서 두루 부자를 수색하고 시골 토호를 잡아들였는데 도망에 흩어진 사람들은 모조리 들판에서 지내면서 감히 집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비록 모조리 죽이는 참배는 없었지만 일망타진되고 빗질을 하듯 수색해 근거에 없던 난이었다. 오하기문. 김계남은 완강한 반봉건 의지로 말미암아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타협을 거부했다. 그뿐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밀사를 보내 협조를 당부해도 거부하면서 밀사를 죽이려 했다. 그는 현직 수령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으면 서슴없이 칼로 내리쳤다. 김계남은 지리산을 넘어 안의, 함양 등 경상도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금산을 거쳐 충청도 세력과 연합하려고도 시도했다. 그는 이런 급진적인 활동 탓에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뒤에도 재판받지 못하고 현지에서 처형되어 조리돌림을 당했다. 또한 황현은 남원접과 함께 고창 천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기술했다. 손화중이 우도에 있으면서 백정, 제인, 역부, 공장, 승려 등 평소에 가장 친근하던 무리들을 모아 하나의 접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납기가 이를 데 없어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고창 천민부대의 일선 지휘관은 홍락관이었다. 천민들은 모살계, 동사생계와 같은 결사를 만들어 양반 사대부를 응징했다. 홍락관은 서울 출신으로 장터에서 재담을 늘어놓는 강담사였다. 그는 두 동생과 함께 떠돌이로 고창까지 흘러왔다고 하는데 세습 당골 아내를 얻어 무부라는 천민 신분이 되었다. 이처럼 고창은 제인패와 당골 세력이 유난히 드센 곳으로 유명했다. 강진에서도 백정부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곳 백정들은 농민들과 함께 봉기에 고을 곳곳을 누비면서 부호를 징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그 수가 600여 명이었다 한다. 강진의 백정부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천민이 섞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고창 출신 상인 차치구는 집강소 기간 초기에 정읍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상놈 신분 탓인지 빈한한 생활 환경 탓인지 매우 과격했다. 흥덕 현감 윤석진이 농민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군 두령 고영숙을 잡아 가두자 차치구가 이끄는 농민군은 흥덕 관할을 들이쳐 고영숙을 구하고 윤석진을 죽이려 했다.
윤석재는 고영숙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나주에서는 유별난 일이 벌어졌다. 향반 출신인 오권선이 나주 농민군의 대접주가 되었다. 나주 목사 민종렬과 그곳 민보군은 나주성 방비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나주는 그만큼 양반 또는 유림 세력이 센 곳이었다. 오권선의 집안인 오씨들도 삼가면을 중심으로 본양 도림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토반이었다. 이 오씨들도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 농민군과 민보군에 가담했다. 나주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자 오권선은 성 밖에서 집강소 활동을 벌이며 폐단을 척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나주 관할을 점령하지는 못했으나 주변 지역은 해방구가 되어 농민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해 7월 들어 태인의 최경선이 합류했다. 최경선은 광주 등지에 연고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오권선과 힘을 합쳐 나주성을 공격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발톱에 박힌 가시 같은 지역이었다. 8월 13일 전봉주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라감사 김학진의 편지를 들고 찾아가 담판을 시도했다. 전봉주는 부하 10여 명을 거느리고 의논하지 않고 나주 목사를 만났다. 전라감사와 합의해 집강소 활동을 벌이고 있으니 협조하라고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민종렬은 완강히 거부했다. 오히려 민종렬은 객사에 머물던 전봉준을 사로잡으려 했는데 전봉준과 수행원 10여 명은 옷을 벗어주며 몇 달 동안 더위 속에 지내다 보니 우리 수행인들의 옷이 땀과 때에 절었다. 영암을 돌고 사나흘 뒤에 다시 와서 갈아입겠으니 옷을 빨아서 기다려라 라고 말했다. 나주청의 장령들은 그때 죽여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 길로 전봉준 일행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운봉에서는 민보군 대장 박봉양의 방해로 집강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운봉은 지리산 아래 산골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 농민군이 일어나자 현감이 제일 먼저 달아났다. 이에 아전 출신 박봉양은 수성군을 조직해 농민군을 몰아내고 고을을 지켰다. 남원에 운거하고 있던 농민군이 몇 차례 공격을 퍼부었으나 실패했다. 이로써 농민군은 지리산을 넘어 안의, 함양 등 영남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당했다. 박봉양은 부정한 수단으로 모은 재산을 털어 수성군의 경비에 보탰다. 결국 운봉에는 호남에서 나주와 함께 군현 단위의 집강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